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교롭게 밤에 찍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그때 다 잠들고 가족들이 깨 있을 때 하면은 좀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이게 없던 밭이 생겼죠. 오늘이 화요일인데 사실 일요일에 한번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부산 여행 다녀오고 조금 잠시 쉬다가 바로 찍었었는데 이게 1박 2일 갔다 와서 그런지 분명히 쉬다 왔는데 부산 이동 시간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제가 말을 너무 안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컨텐츠라 해야 되나? 컨텐츠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어쨌든 말하려고 하는 컨텐츠인데 아무 말도 안 해버리니까 이거 그냥 일반 마크 야생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생각이 들어서 그냥 녹화 중단하고 다음에 찍기로 하고 오늘 찍게 됐습니다. 여행은 분명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다녀오고 나니까 몸이 엄청 풀리네요. 이게 피곤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방학도 했고 방학한 김에 바로 주말에 여행 갔다가 이제 학교 열심히 다녀야지 했는데
다녀오니까 예상외로 몸이 더 풀려버려서 긴장도 풀리고 루틴도 살짝 깨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살짝 난감하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음식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가서 무분별하게 먹어버렸어요,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시간도 되게 늦게까지 먹어서. 가서 근데 솔직히 한 낮에나 조금 돌아다녔지, 밤에는 먹기만 했어요. 이게 한 번 먹다 보니까 여행을 다녀와서도 계속 먹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좀 힘들었어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입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실곤약 전에 샀던 거 원래 아침으로 먹으려 했다가 학교 오늘 다녀왔는데 너무 몸이 무거워서 이대로 좀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저녁으로 실곤약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배고프고 또 저녁이라서 먹기 부담스러울 때는 그냥 포만감 높여주는 음식이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이거 되게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이것도 그 녹화 중단했던 이유가 말을 안 한 것도 있었는데 이걸 만들다가 너무 또 무지성하게 만들어서 영상으로 나오면 되게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녹화 중단하고 오늘은 이번에는 한번 건너뛰고 또 말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무지정하게 나와서 그냥 녹화 안 한 상태에서 완성했습니다. 근데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감자밭 하나 좀 만들게요. 방학만 되면 뭐 바뀐 것도 없는데 몸이 너무 해이해져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어? 그래서 이 너무 해이해졌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있다고 전혀 회복은 안 되거든요. 제가 매번 너무 오늘 힘들다 해서 오늘은 쉬어야지 하고 집에서 안 나간 경우가 방학 때 항상 많은데 그게 피로 회복은 전혀 안 되고 매번 그 상태로 이제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 또 3일 되고 일주일 되고 해서 한 달 그렇게 안 나간 적도 있어가지고 이게 오늘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도 일단은 학교는 가자 해서 정말 학교 가서 한 것도 없이 시간만 때우다 왔어요. 조금 그게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그래도 안 간 거보다 나으니까. 또 괜히 만들러 갔다가 말한다고 뭐 하는지 까먹고. 그래도 저녁에 와서 뭐라도 먹으니까 조금 몸이 살짝 가벼워졌어요. 이게 먹는 걸 제한하다가 먹어버리니까 몸이 이제 음식 먹는구나 살짝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조금 먹는 걸 줄였는데 거기서 몸이 좀 항일한 느낌이에요. 파업한 느낌. 그래서 몸 움직이지도 않고 무거워가지고. 날이 며칠 사이에 엄청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역시 더운 거보다 습한 게 참기가 힘들어가지고 보통 덥기만 하면 에어컨으로 해결되는데 습해버리니까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로 해결되는데 이게 습하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계절이 그렇게 다 있는 게 조금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계절을 대비하는 데 드는 돈도 많이 들고 옷이나 이런 거 난방비 냉방이나 뭐 난방 이런 것도 따로 다 들고 그래도 계절만의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건 참 좋긴 한데 그게 날에 대한 편차나 기온 차이가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갈수록 더 커지다 보니까 힘드네요, 많이.
그래서 야외에서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으면은 보통 여름이거나 겨울이거나 하면은 문제가 계속 계절이 바뀔 때까지 미루는 일이 생겨서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거 날 풀리면 해야지 하다가 또 어느샌가 보면은 또 계절 사이 봄과 가을은 좀 짧잖아요. 그래서 후딱 지나서 겨울 되면 아, 너무 추워졌으니까 여름에 해야겠다 이러면서 아니, 봄쯤에 해야겠다 하면 또 여름 되고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자전거 타는 거 얼마 전에 샀던 거 이야기 했던가요? 음, 얼마 전에 요새 자전거를 타는데 이게 밤 해 지기 전엔 좀 피하려고 하거든요. 아, 해 지기 전이 아니라 해 졌을 때. 그래서 보통 너무 해가 있을 땐 또 더우니까 피하고 또 그 중간점을 찾아야 돼요. 한 5시, 6시 해 질 때쯤? 그때쯤 하면 이제 돌아올 때쯤엔 어두컴컴해져서 딱 적당한데 밤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어두운 건 아니고 벌레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꼬여가지고 가로등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물론 낮에도 벌레가 있긴 해요. 근데 밤에는 이제 저도 자전거 등 켜고 그리고 산책로나 강변이 다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물이 있다 보니까 날벌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다. 금요일이었는데 얼굴에 벌레가 정말 많이 달라붙는 거예요. 속도 낼수록. 그래서 눈에도 한 3마리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목표치? 시간 안에 그 거리나 이런 목표치를 제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치가 있으니까 이 멈출 수도 없고 그냥 눈에 있는 대로 타긴 했는데 다음엔 아마도 이걸 안경이나 이런 걸 사기도 좀 아깝고 그냥 집에 있는 선글라스라도 끼고 하려고요. 그리고 좀 소름 돋은 게 저는 벌레를 그나마 좀 어릴 때 벌레랑 같이 논다고 해야 되나? 교감이라 해야 되나? 밭에서 많이 놀아서 집 근처에 할머니 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주 놀았거든요. 그래서 벌레를 되게 많이 만졌어요. 좀 내성이 있는데 그 강에 산책이나 하다 보면은 밤에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면 속도가 나니까 이 날벌레들이 막 달라붙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커다란 게 툭툭 하면서 제 몸에 부딪히는데 그게 뭔진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자전거 탈 때 항상
이제 마크 이 잔잔한 부금 틀면서 합니다. 진짜 평화로워요. 너무 작나? 사실 최근에 그 영상 하나 실패하고 조금 그런 회의에 잠겼다고 해야 되나? 겨우 영상 2개 올렸는데 이 또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또 흥미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하는 게 답인 것 같네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저는 항상 이것도 그렇고 운동이나 아니면 새로운 취미생활 가지는 게 조금 중간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아마 다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찾아온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충 어떤 것을 시작하고 흥미가 생겨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출을 하죠. 뭐 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대충 마이크 하나 장만하고 그런 정도? 다른 것도 뭐 장비나 이런 거 하나 둘씩 돈을 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한 5만 원 이내로 장만하는데 씁니다. 그래서 아마 돈 드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고민이나 그런 걸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시작하기 전에 그 들뜬 감정은 돈이 좀 들더라도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막상 첫날은 분명히 재밌죠. 저도 정말 재밌게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하다 보면은 그 재밌게 한 만큼 더 잘하고 싶다는 좀 욕심도 생기고 그런 게 좀 갈수록 과해져요. 저가 재밌게 하자고 시작했던 일을 항상 망치는 게 재밌게 한 일을 이왕이면 잘하면 어떨까 하면서 저 스스로를 조금씩 쪼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강도나 단계나 이런 거를 조금씩 높이다 보면은 그 재미로 시작한 일에 부담이 쌓이고 또 그 부담이 과해지다가 나중에 한번 안 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조금 번아웃을 겪죠. 그러면은 그 일에서 아예 손 떼버리거나 한 길면 1년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안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제가 한 일이 참 많네요. 아직도 사실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냥 부담 안 가지고 재밌게 하는 게 참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잘하면 욕심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단계를 높여갈 건지는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네요. 남들보다 저에게서 부담을 더 받는 게 저는 참 웃긴 일 같네요. 남들 시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안 쓴다는 거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느 정도 쓰지만 결국에는 저 스스로가 저한테 더 채찍질하고 감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게 시작한 일이라도 너무 강박 가지고 하다 보면은 객관성이 나중 갈수록 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제가 평가 내리고 거기에 대한 일의 처방이나 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아직 더 해야 된다. 지금 좀 부족하다라고 갈수록 더 쪼여요. 근데 남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될 텐데 저 스스로가 그거를 판단하려면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디서 들었던 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지금 내가 힘든 건지, 뭐 그런 게 알고 싶다면은 그 지금 내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갔던 것도 있고,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지금 하던 일을 놓고 다른 일을 해보던지, 그게 취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를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제가 지금 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오고 살짝 좀 오히려 리프레시가 안 되고 해이해진 게 지금 내가 하는 생활이나 일의 강도가 좀 나에겐 좀 과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겨우 1박 2일 다녀왔는데 일상으로 복구를 못한 거면 이유가 있겠죠? 아마 당연한 것 같진 않아요. 작년에는
정말 제가 일기를 엄청 열심히 썼었어요. 하루에 한 두세 번? 거의 하루 매일 썼고, 하루도 걸렀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한 번도 아니고 한 두세 번? 자기 전에는 무조건 쓰는 거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애매하게 시간이 빌 때, 또 저 스스로가 어떤 글을 써야겠다 생각했을 때 많이 썼어요. 분명 일기 맨 처음에 쓸 때 당연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있었겠죠. 물론 이것처럼 취미인 이유도 있었고, 뭐 하루를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좀 좋은 습관 하나쯤은 들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록, 기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걸 먹었고, 어떤 사람이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그리고 평가나, 하루의 평가라 해야 되나?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쓰는 편이었는데, 정말 재밌게 썼어요. 한번 그, 제가 입시를 했을 때 같이 학원을 다녔던 누나 둘이 있었는데, 그 누나랑 저희 친누나도 같이 입시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입시한 지 꽤 지났으니까 한 2년 했나? 작년엔 그렇고, 작년이 2년이었으니까 지금 한 3년 됐네요. 아무튼 그날 이제 시내에서 같이 술집에서 술 먹고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일기장을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가 아마 설날이었어요. 설날이고 이제 새해고, 새해 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기분도 좋은 날이었고, 이제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만나서 이제 그날도 기록하고 싶었고 해서 오자마자 살짝 알딸딸한 상태로 기록했었던 게 기억나네요. 그렇게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일기를 쓰기를 시작했죠. 하지만 매일 이제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특별한 날은 매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 오늘 하루의 기록을 제가 만약에 오늘 집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빈둥거리고 쉬기만 했다 하면은 쓸 게 없잖아요. 하지만 일기는 쓰고 싶어. 그러면 뭘로 일기가 채워지느냐? 그냥 제 생각이나 제 머릿속에 있는 그날의 기분이나 감정이 채워지겠죠? 근데 처음 한두 번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졌어요. 아주 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제가 그날에 있었던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괜찮겠다 하면서 이제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루는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 기록할 건 없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기록하다 보니까 갈수록 생각이 치우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일기 특성상 좀 사적인 이야기나 좀 프라이빗하다 보니까 남들이 접근 못한다는 생각에 이제 제 이야기를 서슴없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일은 더 좋게 쓰이는 거는 좀 낯간지럽지만 좀 더 기분 좋게 했으면은 이제 그게 일기만의 매력이라 느끼고, 근데 또 반대로 나쁜 일은 그대로 아주 날것으로 쓰여버리죠. 날것으로. 그게 단점이에요. 필터링 없이 그냥 나쁜 일을 휘갈겨 버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더 구체화되면서 저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쓸 당시에는 아무래도 풀리는 기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인간관계나 이럴 때 갈등이 있어서 그 당시에 화를 막 쏟아내면은 당신 깨고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 좀 추스려지면은 바로 오는 게 후회나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나 좀 창피함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감정이 감정이 상해서 말한 거라도 이제 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일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거고 제가 나중에 읽을 거라는 가정하에 쓰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더 안 좋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거는 해소가 안 되고 나중에 그게 구체화가 돼서 글로 남아 버렸으니까 저로서는 그게 살짝 흉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제가 테스트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저를 이거를 말하고 기록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 기록의 용도거든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그때 제가 테스트 때 혼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남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조금은 필터링을 하고 말한다고 이제 의식을 하니까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말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지금 모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괜히 안 해도 될 말이나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또 아무래도 다시 뭔가를 쓰고 기록하거나 메모하는 습관은 다시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예전처럼 안 좋은 거나 이런 거는 최대한 안 쓰고자 하고,
또 너무 안 쓴 건 아니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 제 감정을 쓰는 거는 최대한 자제해야겠죠. 일기나 메모의 좋은 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최근에 들었는데 일단은 메모를 하면 좋은 점이 뭔가 공부나 일을 하거나 뭐 남들과 대화나 뭐 강연을 듣는다고 해야 되나? 뭐 강연 들을 일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말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그런 걸 보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게 저는 예전에는 메모가 쓰면은 다음에 봐야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메모를 하게 되면은 뭔가 중요한 말, 중요하다 생각되는 말을 메모하게 되면은 뇌에서 스스로 그게 메모를 하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거는 이제 좋다고 뇌에서 이제 인지해 버리니까 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쓰는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대요. 아이고. 그리고 하나는 다른 케이스인데 이제 일기를 쓰는 게 만약에 자기 개발의 차원에서 보면은 뭐 자기 반성도 되고 뭐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록도 되고 하지만 그 아까 제가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배제하고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극단적인 방향이었고 왜냐면은 그날 있었던 일만 쓰는 게 아니라 감정조차도 너무 과격하게 쓰거나 좀 왜곡되게 써버려서 그 부분을 자제하고 싶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 나쁜 일을 쓰는 게 아예 안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왜 말 바꾸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읽었을 때 제가 이 당시에 얼마나 힘든지도 알 수 있고 또 보통 읽게 되는 일기를 내가 읽게 되는 날은 그냥 아무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날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럴 때 읽으면은 일기장이 위안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일을 쓴 일기장을 보고 위안을 얻는다는 게, 아, 얘는 이만큼 힘든데 나는 이거보다 덜 힘드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힘든 일이 아무리 길어봤자 10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선배님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힘든 일을 썼던 일기장을 보면, 아, 내가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근데 그 당시에 이거 쓸 때는 아주 힘들었을 텐데, 지금 읽었을 때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조차도 이제 까먹을 정도로 별거 아니었구나.
그러면 결국에 내가 지금 힘든 것도 나중에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라고 들었어요. 제가 말한 게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경을 오늘 찍고 싶은데 밭을 찍는 게 좋겠죠? 음,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계속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로 시작한 글쓰기가 있는데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를 전에도 못 올렸던 영상이지만 이렇게 피곤하거나 아니면 또 때에 따라 말이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한 정말 긴 시간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래 버리면 안 되니까 제 어떤 걸 하거나 할 때 말할 게 생각나면은 그거를 키워드로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이거 할 때 써먹으려고요. 전 꼼수인데 제 주변에 예전에 한번 제 친구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 친구가 말을 되게 자기 이야기를 잘하는 편인데 재밌게 하는 거죠. 그냥 자기 있었던 썰 같은 거 보면은 자기가 뭐 재밌는 일을 겪었거나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나거나 하면은 그거를 그냥 나중에 말해줘야지 이렇게 안 하고 한 곳에 메모해서 다 모아뒀더라고요, 키워드를. 그래서 나중에 친구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해 주려고 그렇다는 거 보고 되게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무래도 여기서 말할 때는 좀 친구랑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말하고 싶다가 제 목표인데 제 자신이 너무 불편해 보이면은 당연히 안 편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편해지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연습한다고 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꾸준히 적응될 때까지 하는 게 답이겠죠. 사실 아직까지도 어떻게 입을 먼저 떼야 할지 그게 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입이 잘 안 떨어져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인크래프트에 이제 동물들이 성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짝짓기가 되는데, 현실로 따지면 자웅동체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지금 달팽이를 키우는데 달팽이도 자웅동체예요. 뭐 다들 아실 테지만 자웅동체라는 게 남녀가 암컷, 수컷이 따로 안 정해져 있다? 그냥 두 성별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달팽이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자웅동체였다가 이제 짝짓기 할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정한다고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짝짓기 할 때 그게 정해지는 거죠. 암컷인지 수컷인지. 근데 오늘 달팽이 집 밥 가려주고 보는데 구석에 알이 있더라고요. 알 낳은 건 지금 데리고 와서 처음인데 4월 달에 새끼 때 데리고 와서 지금 엄청 잘 크고 있어요. 애완용 달팽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비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달팽이를 분양받아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애완 달팽이도 아니고 그런 일반 달팽이를 왜 분양해서 키우냐 하신다면은 딴 이유는 아니고 이제 야생에서 주워온 달팽이들은 몸에 기생충이나 벌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은 사육장에서 벌레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안 좋겠어요? 저한테 안 좋겠죠. 그래서 그냥 남이 키우던 달팽이가 낳은 새끼로, 물론 알에서 나온 게 새끼로 지금 큰 겁니다. 새끼로 이제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정말 건강히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야생의 달팽이를 봤는데 그게 명주 달팽이라고 하거든요. 이 야생 달팽이랑 그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달팽이랑 확실히 때깔이 달라요. 색깔이나 조금 탁한 느낌인가? 야생의 달팽이는. 제가 키우는 달팽이는 달팽이 주제에 저보다 좀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서 칼슘도 먹고 뭐 단백질도 잘 챙기고 있고 뭐 주식으로 채소도 먹고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달팽이들한테 이제 껍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 껍질이나 이런 게 아주 단단해 보이고 피부색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알을 오늘 낳아서 그거를 일단은 모아서 작은 통에 담아뒀는데 이게 좀 처치곤란인 게 일반적으로는 달팽이들이 알을 낳으면 그거를 일단 키울 사람은 당연히 키우겠지만 이게 달팽이가 알을 엄청 많이 낳아요. 지금 제가 낳은 것도 한 몇십 마리 낳은 것 같은데 몇십 개 알을 낳았는데 이거를 다 키우는 건 당연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뭐 알을 냉동시키거나 해서 버려야 되는데 얼려서 버려야 돼요. 그냥 버렸다가 나오면은 또 얘네가 이파리나 이런 거 갉아먹으면은 환경에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얼려서 이제 버리는데
지금 저도 지금 4마리 키우는데 이것도 살짝 조금 은근 번거로운 일이어서 귀찮다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뭐 둘 다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저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밥이랑 물이랑 집 청소랑 잘 가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저도 얼려서 처치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욕심 때문에 알 부화하는 건 또 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한 두세 마리? 알 또 낳는다는 보장 없으니까 알 두세 개를 두고 나머지를 처치하는 건 어떤가 생각이 지금 방금 막 들었어요. 이때까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또 좋은 점이네요. 말하면서 생각 정리가 되는. 이게 글 쓰는 것도 정말 좋은 장점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좋은데 말은 살짝 즉석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제가 그냥 풀로 올린 이유가 또 편집해버리면은 또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좀 이런 중간중간에 실수나 좀 오디오가 비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제가 확인해야 될 영역이어서 일부러 편집은 안 하고 근데 대신 글 쓰는 거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연출이라 해야 되나? 편집은 가능한 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안 쓰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쓴다거나 좀 있어 보이는 말 이런 거 괜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곡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괜히 안 쓰는 말 쓰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어렵고 그게.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나 뭐 해결해야 되는 점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뭐든지 적당히 하라는 게 해답인 경우가 많아요. 막 더 노력해라 아니면 더 버텨라 이런 해답보다 결국엔 그냥 적당히 하라는 게 답인 경우가 많아. 어, 그래서 저는 일이나 제가 학교에서 하는 일은 조금은 저를 살짝 밀어붙여서라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이것만은 제가 하면서 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가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당연하게
좀 부족하고 아쉬운 영상이지만 저는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마크에서 가장 지겹고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제를 지금 진행 중인데, 농사랑 이제 소 키워서 가죽 얻기랑 사탕수수 캐는 건데, 농사 위주로 했지만 이게 확실히 말하면서 하니까 금방금방 되네요. 지금 이거 하면서 목이 계속 물리고 있어요. 집에 뭐라도 키우면은 이거 약 치는 게 참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당연히 사람한테도 안 좋지만 동물들한텐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약을 치려면은 동물을 쫓아내야 돼서. 한번 거미를, 제가 그냥 막 뭐 품종 있고 비싼 그런 거미가 아니라 그냥 야생 깔때기 거미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거미인데, 그거를 한번 잡아서 이제 다이소에서 요리병이랑 흙이랑 이런 거 사와가지고, 흙은 산 건 아니고 퍼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키운 적이 있는데, 여름에 키우다 보니까 모기약이랑 이런 거 치다가 이제 개까지 같이 데미지를 입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동물 키울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막 통 안에 넣어놨는데 약 맞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잘 땅에다 묻어줬습니다. 거미나 곤충? 특히 이제 곤충도 육식이랑 초식이 있잖아요.
육식 곤충 키우면 되게 재밌어요. 저 사마귀도 키우고 그 거미도 곤충은 아니지만 어쨌든 키웠을 때 그 사냥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깔때기 거미가 왜 깔때기 거미냐면 집, 집 짓는 게 깔때기 모양이에요. 일반 거미줄, 그 우리가 거미줄 하면 떠올리는 그 그물 형태가 아니라 진짜 깔때기처럼 이제 동굴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잠복해 있다가 불쑥 튀어나와서 그 입구에 있는 먹이를 낚아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물 있는 거미, 막 무당거미나 호랑거미가 대표적인데 그런 거미들은 또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물을 치려면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사육통에 못 키우고 제가 알기로는 되게 크기가 좀 있는 곳에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보다 제가 말한 깔때기 거미 좀 협소하게 지을 수 있는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키우는 게 좋아요. 뭐 이거 말한다고 아무도 안 키울 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말해봤습니다. 사마귀 키우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사마귀에 먹이 넣어주면은 다음날 보면 날개나 다리나 머리 이런 것만 남고 다 하나도 안 남고 다 먹어요. 이게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 키운 거라 조금 무지성하게 키운 감이 있긴 해요. 막 정말 아무거나 막 넣어줘서 거미로 데스매치를 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래서 그때 마인드가 둘이 일단 사마귀 사육장에 그 거미가 좀 컸는데 넣어보고 이제 여기서 둘 중에 살아남는 놈 키워야겠다 이 마인드로 넣어놓고 근데 걔는 좀 사마귀도 버거웠는지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거미가 머리만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마귀가 결국에는 끝까지 살진 못했어요. 허물 벗다가 자기 허물에 엉켜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슴벌레나 이런 것도 키워봤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제 취향이라 해야 되나? 관찰하는 맛은 없었어요. 물론 외관이나 이런 게 확실히 멋있는 곤충인데 먹는 게 막 곤충 젤리나 이런 거다 보니까 또 느릿느릿하고 어, 역동감이 없어요. 근데 또 지금 키우고 있는 달팽이는 되게 관찰하는 맛이 있어요. 이번에 알도 그렇고 저는 달팽이도 육식을 한다는 게 좀 최근에 알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벌레가 살짝 장구벌레 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먹어요. 정말 잘 먹어요. 맨 처음에 줬을 때 너무 잘 먹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오물오물 그 작은 생명체가 오물오물거리면서 입 움직이는 게 엄청 귀여워요. 근데 지금 좀 크고 똥 많이 싸는 거 보니까 별로 안 귀여워졌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좀 작아가지고 귀여웠는데 지금 좀 덜 귀여워졌어요. 근데 알 낳고 이러면은 짝짓기 하고 이러면은 좀 달팽이를 좀 분리해줘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알 낳고 이러면은 달팽이가 수명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분리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네 마리를 같은 데 키우다 보니까 누가 알을 낳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짝, 짝짓기도 못하고 오래 사는 거보다 짝짓기 하고 그래도 자연의 섭리대로 짝짓기 하고 좀 짧게 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동물을 키워봤었는데 달팽이가 참 입문용이라 해야 할까? 동물을 키우는데 좀 부담이 적어요. 일단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도주의 위험성도 적고 탈출도 웬만하면 차육통을 허술하게 닿는 게 아니라면 참 그것도 괜찮고 또 어느 정도 외관상으로도 매력적인 동물이라 생각해요.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그리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요. 잘 먹고 알도 잘 싸고 똥도 잘 싸는 게 문제지만 웬만한 동물들은 똥 정말 잘 싸요. 거기서 이제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환상이 살짝 깨지죠. 똥 치울 때. 저희가 고양이 똥 맨날 치워주는데 그때는 참 어떻게 이런 귀여운 생명체에서 이런 게 나왔지 싶을 정도로 냄새가 진짜 지독해요. 그리고 어쩌다 저 사촌이 새를 키우는데 사촌이 그 키울 여건이 안 됐었나? 그래서 잠깐 한번 여행을 갔었나 사촌이? 그래서 한번 저희가 맡기고 키웠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작은 앵무새는 정말 귀여운 이미지인데 똥을 정말 많이 싸더라고요. 이때까지 키웠던 동물 중에 제일 많이 쌌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앵무새에 대한 환상은 싹 깨져가지고 키울 마음 전혀 안 들어요. 근데 또 얼굴 보면 귀엽긴 해요. 또 제가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잠깐 좀 보살펴준 느낌이라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키워서 그냥 똥 때문에 당황했던 기억밖에 없네요. 아니면 이렇게 마크에서 소 키우면 됩니다. 얘네는 똥도 안 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이나 이런 거 오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항상 최대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